자, 23년 1학년 1학기 신성고등학교 기말고사 13번 문제 봅시다. 자, 12번까지는 사실 기본적인 문제에 해당했고, 사실 13번, 14번이 진검승부거든? 이거 얼마나 잘 푸냐에 따라서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냐, 아니면 2등급이나 그 이하가 되냐가 결정이 될 것 같아. 자, 이게 고난도 문제인데 나는 오히려 이 문제가 굉장히 쉬웠거든. 왜 쉬웠냐면, 이 식을 보자마자 뭐는 접었냐면 이걸 대수적으로 푼다라는 건 접었어. 미지수가 4개고 차수가 2차고 항해수가 이렇게나 많은 애를 가지고 뭔가 대수적인 솔루션을 찾겠다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기하도 해보고 안 되면 대수도 해야지라는 생각 정도만 했고, 이 식을 어떻게 기하적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 건가에 초점을 맞추고 풀었어. 근데 어쨌든 이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대로 두고 기하로 생각하는 건 어려우니까 일단 정리부터 하는 게 좋겠지? 약간의 눈썰미가 있으면 뭐가 보일 거냐면 얘와 얘의 합이 얘가 된다는 게 보이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사실 이 녀석을 x라고 하고 이 녀석을 y라고 해버리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되고, 우리 얘는 간단히 계산하면 그냥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됐지? 그래서 이걸 그냥 편의상 한 번에 쓸게. 그러면 얘는 a-c-12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d-3의 제곱의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가 최소가 되냐라는 거 찾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대수적으로 풀기는 어렵잖아. 왜 그러면 AB가 원위를 움직이고 CD도 원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얘의 최대 최소 찾는다는 게 쉽지 않지. 왜 그러면 AC랑 BD랑 막 섞여서 나올 거니까. 그러면 대수적으로 푸는 게 쉽지 않다면 기하로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이런 거 사실 많이 본 적 있잖아. 예를 들어서 원위의 점 AB에 대해서 어떤 문제 풀어본 적이 있을 거냐면, 이거의 최대 최소 풀라라고 하면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 원 위를 움직이는 점 A, B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로 바뀌잖아? 우리 뭐니까? 얘가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x좌표의 차이, y좌표의 차이의 제곱의 합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a, b와 뭐, c 플러스 12, 마이너스 d 플러스 3의 거리의 제곱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거리가 언제 최대가 되냐 최소가 되냐를 찾는 문제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a, b는 우리가 지금 문제에 주어진 원위의 점이라는 거 알겠지?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야? 이 점들이 이루는 도형을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12번에서 풀었던 걸 똑같이 반복하면 된다는 사실 알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C, D를 뭐로 만드는 게 목표니까? 이걸로 만드는 게 목표니까 뭐부터 하면 좋을까? 평행이동부터 할까? 대칭이동부터 할까? 뭐 별로 상관없거든? Y축 대칭부터 할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점의 X좌표에는 12가 더해지고 Y좌표에는 3이 더해지게 해야 되니까 X좌표는 12만큼, Y좌표는 3만큼 더해지는 평행이동을 하면 끝나겠지? X축 대칭. 저 잘못 적었구나. 좋은 지적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X축 대칭이겠지? 이해됐니? 그러면 얘를 기하로 풀기로 했으니까 그림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되겠네? 자, 처음에 주어진 원은 중심의 좌표가 8,6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이야. 얘를 어디에 대칭시켰다고? X축에 이렇게 대칭을 시켰어.
그러면 얘 중심의 좌표는 8, 마이너스 6 되겠네. 얘를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x축으로 12,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원이 어디에 오겠어? 중심의 x좌표는 20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3 되겠지? 근데 반지름이 몇이니까 5니까 얘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원 되겠네. 이해됐니? 그러면 내가 a, b라는 애는 그냥 여기 원 위로 움직이는 점이니까 p라고 하고 이 원 위로 움직이는 점 그냥 q라고 할게. 그러면 거리가 언제 최대가 되는지 최소가 되는지 사실 알잖아. 언제 최대 최소야?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조금 안 맞는데 그냥 그러려니 할게. 이렇게 그려서 PQ가 여기일 때 최대라는 거 알지? 근데 최대일 때 뭐만 A, B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가 A라는 건 쉽게 알 수 있겠네? 됐니? 그 다음에 최소가 될 때는 언제야? A가 여기고, 그러니까 P가 여기고 Q가 여기일 때 최소잖아? 그러니까 B는 어디가 된다는 거 아니야? 물론 B는 아니지. 왜 그러면 B는 이 원위의 점이니까. 언제 최소가 되냐라고 하면 걔를 그냥 B 더블 프라임이라고 쓸게. 왜 그러면 이동을 두 번 했으니까. 여기일 때 최소가 되잖아? B를 대칭 이동, 평행 이동한 점이 어디에 왔을 때? 여기에 왔을 때가 최소가 된다는 거 안다고. 이해됐니?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건 B의 좌표니까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순서로 왔냐면 대칭 이동한 다음에 평행 이동해서 왔잖아? 그럼 반대로 어떻게 보내면 돼? 이 점을 거꾸로 평행 이동한 다음에 대칭 이동시켜서 올라오면 되겠지? 그러면 평행 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 이 선분의 기울기가 유지될 거 아니야. 그지? 얘를 이동한 점은 이거니까 걔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B'이라는 거 알겠지? 그러면 이제 어디에 대칭 이동시키면 돼? 얘를 X축에다가 대칭 이동시켜버리면 여기가 B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고. 그러면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사실 이 직선도 대칭 이동될 거 아니야?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얘가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요렇게 이으면 직각이고 여기 변의 길이랑 여기 변의 길이랑 같게 나올 거라고. 이해됐니?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건 A의 좌표만 구하면 사실 B의 좌표는 Y는 6에 대칭시켜버리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온다는 거 알겠지? 그럼 B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하는 거 사실 너무 빡세고 무식한 방법이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나라면 닮은 B를 이용할 것 같거든? 여기의 길이가 12고 여기의 길이가 8이니까 3대 4대 기다려봐. 3대 4가 아니네? 9인가? 좋은 지적이야. 자, 잠을 못 자니까 이게 계산이 이런 게 안 되네. 자, 3대 4대 5니까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반지름이 5인 원이었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3대 4대 5니까 1로 4만큼 오고 위로 3만큼 가니까 아래도 3만큼 가지 않았겠어? 그러면 A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 왼쪽으로 4만큼 오니까 X좌표는 4고 위로 3만큼 오니까 Y좌표는 9 되겠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 4,3 되겠지? 그러면 얘가 AB라는 애가 어떻게 되니까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니까 사실 OAB의 넓이를 구하는 건 굉장히 쉽겠지? O라고 하면 얘는 원점일 거고 A라고 하면 4,9고 B라고 하면 4,3이니까 얘가 Y축에 평행하니까 넓이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AB를 밑변으로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6 될 거고 여기 높이에 해당하는 여기는 4 될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해서 답은 12가 된다.
이해됐니? 자, 그래서 얘는 문제를 보고 대수로 풀까 기하로 풀까 생각을 해보면 식이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대수로 푼다는 생각은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식을 조금 예쁘게 정리한 다음에 기하적인 문제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겠지? 그러면 얘는 원 위를 움직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가 최소가 되는지를 찾는 문제로 바뀌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근데 내가 찾는 건 C 플러스 12, 마이너스 D 플러스 3의 위치를 B라고 놓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C, D의 위치를 찾고 싶은 거지 얘의 위치를 찾는 게 아니잖아. 얘가 여기에 있을 때 최소라면 다시 C, D는 어디에 있을 때인지로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다시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일로 돌려보내고 다시 대칭이동해서 일로 돌려보내면 되겠지? 그러면 얘 좌표 찾는 건 또 기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풀면 뭐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배운 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 이게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문제였다고 생각하면 과하지는 않은 것 같아. 왜? 이거 안 맞아도 2등급 맞는 건 문제가 없어. 왜? 나머지 문제 다 맞았으면 2등급이 됐을 테니까. 13, 14 빼고. 무슨 말인지 알지? 어려운 문제가 맞지만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 자, 그럼 일단 13번 문제 해석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